2004년 봄, 서울의 어두운 골목. 그 남자는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사라졌다. 낡은 아파트 복도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여성을 뒤따른다. 그녀는 아직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 도심의 밤, 불 꺼진 골목. 무표정한 얼굴이 그녀를 향해 다가간다. 봄의 꽃잎이 흩날리던 그날 밤,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조용히 사라졌다. 형사들은 바닥에 희미한 혈흔과 아무 말 없는 현장을 마주했다. 그 여름, 그는 또 다른 여성을 쫓는다. 조용한 산책로의 어둠 속에서 공터 위에 남겨진 건 그녀의 소지품뿐이었다. 경찰은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고 시민들의 눈빛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흐릿한 CCTV 영상 속 검정 캡모자를 쓴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다. 현장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분석하던 경찰은 반복적으로 주변을 맴돌던 한 남성을 주목하게 됩니다. 조심스레 임의동행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2004년 여름, 경찰서 취조실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질문지를 들고 용의자를 주시했고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의 물음에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자백을 시작합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공원에서 그녀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흐릿한 가로등 아래 그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그가 묘사한 장소에 남겨진 건 여성용 가방과 신발,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천조각. 모든 것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벤치 가까이 떨어진 소지품, 그리고 멀찍이 숲을 뒤에서 지켜보던 실루엣. 그는 그 자리에 정말 있었던 걸까요? 형사는 하나하나 그 자백을 받아 적으며 그의 얼굴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눈빛엔 이제 더 이상 논란보다 분노가 스며듭니다. 그날 밤도 그냥 따라간 거였습니다. 서울의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는 또다시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강제로 열려진 문, 어질러진 방, 조용한 창밖의 불빛. 자백이 끝난 뒤 형사들은 그를 데리고 그 장소로 다시 향했습니다. 남자는 수갑을 찬 채 조용히 현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새로 털어놓은 장소에서 또 다른 흔적이 발견됐고 형사들은 테이프를 치며 또 다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2004년 늦여름, 또 다른 범행 장소가 서울 외곽에서 발견됩니다. 형사들은 급히 테이프를 설치하고 현장을 확보하죠. 좁은 골목 모퉁이, 담벼락 아래 구두 한 짝과 손수건이 놓여 있었죠. 형사들은 긴장한 얼굴로 테이프 너머를 응시합니다. 경찰서 내부, 벽에는 피해자의 사진과 사건 지도들이 정리되어 있고 형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사건의 실체를 좁혀갑니다. 검정 모자를 쓴 남성은 여전히 무표정합니다. 흐릿한 조명 속 그의 얼굴은 섬뜩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죠. 경찰서 밖 유가족은 눈물을 훔치며 기자들의 질문을 피합니다. 흐린 하늘 아래 말없이 고개를 숙인 그들의 모습이 남습니다. 기자회견장, 수사 책임 형사가 마이크 앞에서 사건 개요를 발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고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죠. 경찰은 자백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제작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기억을 종합해 언론을 통해 공개하며 추가 제보를 기다렸습니다. 몽타주가 언론에 공개되자 시민들로부터 비슷한 인상을 가진 인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거리의 전봇대, 실종자 전단과 사건 포스터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멈춰선 채 한숨만 쉬고 있죠. 어두운 주택가 골목, 순찰차가 지나가자 창문 뒤 시민들의 눈빛엔 여전히 불안이 서려 있습니다. 도시의 밤은 조용하지만 불안은 깊어갑니다. 어두운 서울의 밤, 귀가하던 그녀의 앞에 나타난 그림자. 정체 모를 남자의 발소리가 골목을 울립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계단 아래 눈을 떼지 않는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안전해야 할지.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채 공중전화로 손을 뻗는 그녀. 그러나 그 남자는 이미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공터, 남자는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묻습니다. 그 밤의 흔적을 땅 속에 숨기듯이. 어둠을 가르며 수풀을 뒤지는 수사팀. 숨겨진 진실은 밤속 어딘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뒤 경찰은 자백자를 진범으로 특정하고 공식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수많은 서류와 연표, 연결되지 않는 조각들. 형사의 눈은 피로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보도된 긴급 뉴스.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연쇄 사건의 중심, 그가 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단지 앞에 멈춘 시민들. 붙잡힌 범인보다 무서운 건 또 다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2006년 정남규는 경찰 조사 중 또 다른 피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형사들은 충격에 휩싸인 채 사건 전개도를 다시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정남규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됩니다. 침묵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세계로 침잠해 갑니다. 수의 차림의 정남규는 검찰 조사실에 출석합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며 그의 범행 전모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재판을 앞둔 법원 앞 피해자 유족들은 국화를 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잊히지 않은 고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남규에게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법정은 숨죽인 채 이 모든 사건의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06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고 정남규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구치소 독방. 그는 어떤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침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유족들은 오늘도 추모비 앞에 선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 속엔 아직 끝나지 않은 슬픔이 담겨 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정남규 사건은 뉴스에 재조명되며 사회에 깊은 경각심을 남기고 있다. 사건은 끝났지만 잊혀지지 않는다. 가로등 아래 놓인 국화꽃 한 송이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실을 말하고 있다. 정남규의 자백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삶과 남겨진 유족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잔혹한 흔적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비극으로부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